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 종식을 선언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제주 방문에 나선 심상정 후보. 거대 양당 후보 속에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며 4.3은 항쟁으로 명명하고 제2공항은 백지화하겠다는 제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의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적정 관광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전략을 구상할 때입니다. 지역 노동 문제 현장도 찾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매각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 카로텔을 찾아 한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하늘과 땅과 또 지하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고용도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또 마음대로 투기업자한테 팔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임기 안에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100%를 달성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현장을 찾았고 제주를 국가 환경 수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를 확대 강화해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역 도민과 함께 이제 이뤄내는 중심 컨트롤 타워로서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제주 지역 득표율은 8.68%로 전국 득표율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된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지를 변경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제주도로부터 손실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부지를 찾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보상금은 건축과 철거 비용 등 7, 8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제주도는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에도 첫째 아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두 아이 모두 아직까지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녀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맡겼던 제주 시내 산후조리원입니다. 아기를 곧 데려가겠다던 남녀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차일피일 핑계만 대다 한 달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만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아기만 그냥 데리고 이제 왔다고. 큰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큰아이를 조금 한 이틀 동안만 이제 케어해주고 입수하겠다. 결국 산후조리원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7개월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019년에도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아들을 맡기고 잠적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년 전 첫째를 같은 방법으로 버린 혐의로 입건됐던 이들은 또다시 둘째를 낳은 뒤 이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을 버린 뒤 배달 일을 하며 숙박업소를 전전했고 아이가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첫째는 남편의 가족이 키우고 있고 둘째 역시 제주시의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1차적 책임은 출생신고하지 않는 부모가 책임이 있지만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이번 경우처럼 출생신고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찰은 이들이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첫째 아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단속을 벌였더니 줄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 인근의 한 주차장. 경찰들이 흰색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 4m가 넘는 빌라 담벼락을 뛰어내려 달아난 겁니다. 잠시 후 경찰차를 타고 잡혀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됐습니다. 야, 선생님 20차 나오니까 여기서 훈방해도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적발됩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습니다. 경찰이 제주에서 3시간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음주 운전자는 8명. 4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달부터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9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서귀포 시내 한 철물점에 7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특별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수많은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정작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왠지 아쉽고 궁금할 때가 있죠. 옥천에서는 충북 최초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준비로 분주한 작은 스튜디오. 잠시 뒤 방송 시작을 알리는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충북 최초로 마을 주민들이 진행자로 나서는 공동체 라디오가 옥천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04.9MHz 정식 주파수도 배정받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옥천읍과 동이, 군서, 군동면 등 13,000여 세대가 방송 권역입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뿔뿔이 방송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11시간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마을 소식과 지역 정보,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 등을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지면에 나오는 거는 일부 선정된 기사만 나오고 조그만 건 다 묻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송으로 하면 소소한 것도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천 FM처럼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라디오는 전국에 8곳.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며 내년까지 27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부족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러한 매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옥천 FM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TV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지역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밑 한파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 위치한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오후부터 쏟아져 내리겠는데요. 밀려오는 찬 공기와 현재 머물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흐리겠고 오후부터 비가 오거나 산지에는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강한 한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더 추워지겠고요.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제주에는 눈 예보도 있는데요. 내일까지 한라산에는 최고 10cm, 중산간에는 7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월동장구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 2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밤사이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크리스마스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맞이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텐데요. 날씨 정보 틈틈이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택배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고객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택배 노동자 217명을 조사한 결과 61%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배송과 무관한 집안일 등을 요구받은 경우가 9.7%,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2.3%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42분, 물량이 많을 때는 12시간 4분이었고 휴식 시간은 34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4살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제주지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삼양 봉계동 지역구의 무소속 안창남 제주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창남 도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람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물러날 때라며 남은 기간 민주당 복당과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모습이 담긴 탐라술력도의 일부가 가상현실로 제작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라술력도에 등장하는 제주목관화와 성읍마을, 대전과 명월성지, 별방진과 수산진성 등을 가상현실로 제작한 역사문화재 랜선 투어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내년에는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등 문화재 5군데를 가상현실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주 삼다수의 올해 매출액이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 삼다수는 지난 1998년 출시 이후 2009년에 매출액 1천억 원을 돌파했고 12년 만에 매출액이 3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먹는 샘물 시장에서 제주 삼다수의 점유율은 42.5%로 300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서귀포시 일부 읍면동에서 관용 차량 보험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고 보조금 정산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관용 차량을 특정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가입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며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장수사진과 어린이 공부방 보조금 대상자 명단 누락 등 10건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했습니다. 제주시가 어린이집 7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바닥재와 도로 마감재,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3곳, 보육시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가 4곳이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하며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